요즘 비트코인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하시죠? 막 오를 것 같아서 설레다가도 작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요. 과연 지금 이 상승이 진짜 반등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혹시 데드캣 바운스 아니야?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한 번은 틱 하고 튀어오른다는 좀 무서운 이름의 용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승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하락장 속에서 잠깐 나타나는 반짝 상승일 수 있다는 의심. 바로 이게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불안감의 정체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우리 모두를 정말 힘들게 했던 2022년의 그 기억이 아직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2022년 초에 바닥 찍는 줄 알았던 비트코인이 4월에 4만 5천 달러까지 쑥 올라왔어요. 이때 다들 와,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하고 희망에 부풀었죠. 근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아는 그 FTX 사태가 터지면서 1만 6천 달러까지 그냥 수직 낙하해버렸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지금 오르는 걸 보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런 불안감을 딱 꼬집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 분석가 아서 헤이즈인데요.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해요. 비트코인 아직 미국 기술주랑 따로 못 논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큰 시장이 휘청이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 앞에서 비트코인 혼자만 안전할 순 없다는 아주 냉정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2022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시장을 둘러싼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돈의 방향입니다. 2022년은 어땠나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막 올리면서 시장의 수도꼭지를 있는 힘껏 잠그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긴축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매주 시장의 유동성을 슬쩍슬쩍 밀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아예 바뀐 거죠. 그리고 시장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체력 자체도 훨씬 튼튼해졌어요. 2022년에는 루나, FTX 같은 블랙스원,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는 폭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시장 내부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월가의 큰 손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대놓고 시세를 조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일종의 방어막이 생긴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찐 데이터,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시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죠.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는 바로 MVRV라는 지표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 과열 온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를 알려주는 거죠. 당연히 이 온도계가 높으면 과열, 낮으면 냉각 상태겠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현재 MBRV 수치가요, 과거 대폭락장의 진짜 바닥이었던 2018년, 그리고 바로 작년 2022년의 취저점과 거의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가깝다. 아직도 시장이 꽤 차가운 상태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과거 2017년, 2021년 불장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막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겠다고 달려드는 포모 때문에 MVRV 지표가 말 그대로 하늘을 뚫을 기세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승은 어땠죠? 그런 미친 듯한 과열이나 거품 없이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이번 상승의 본질이 다르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식을 필요가 있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이번 상승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한 상승일지도 모른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정말 흥미로운 자금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스르륵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8%. 이게 뭐냐면요. 최근 단 이틀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하락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정확히 바로 그 이틀 동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요. 혹시 과열됐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갈 곳을 찾다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총알, 즉 매수세가 생긴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와, 이제 맘 놓고 풀매수다 하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허들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허들이 바로 7만 달러입니다. 그냥 한번 툭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주봉, 그러니까 주간 차트 기준으로 이 7만 달러를 시원하게 뚫고 그 위에서 아, 나 이제 여기 자리 잡았어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목표, 저 멀리 보이는 89,000에서 96,000달러라는 거대한 저항 구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왜 하필이면 89,000에서 96,000이냐고요? 여기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철옹선 같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중요한 저항선 3개가 바로 여기서 딱 만나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 50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다가 이제는 적으로 돌아선 지지선까지. 이 3개의 거대한 벽이 겹쳐 있는 곳이니 이걸 뚫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죠. 자, 이제 차트와 데이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이 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 자체, 그 기술은 2021년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로 근본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16,000달러까지 폭락했던 그 비트코인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코드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인데 왜 어제는 세상의 희망처럼 보이다가 오늘은 한낱 디지털 쓰레기처럼 느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변한 게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경제 상황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트코인을 바라고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